자, 일단 이제 첫 번째 챔피언스 리그 경기. 우니온 베를린 대 이제 브라가. 우선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이제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브라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우선은 이제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최근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아요. 네, 지금 현재 5연패 중으로 지금 상황이 많이 좋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경기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니온 베를린도 시즌 극초반에는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타고 있었죠. 네. 뭐 이제 마인츠 상대로도 뭐 대승을 거두면서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탔을 때가 있지만 라이프치 상대로 이제 대패한 이후 계속해서 좀 많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다. 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브라가 같은 경우에는 챔스 첫 경기에서 이제 나폴리한테 좀 아쉽게 패배를 했지만 이제 그 후에 이제 리그에서 이제 2연승을 거두면서 지금 어느 정도 분위기 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브라가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지금 리그 내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죠. 아무튼 이렇게 지금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선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양 팀 다 전반적으로 좀 측면 위주로 좀 공격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두 팀 다 좀 측면에 대한 좀 공격이 좀 좋기 때문에 약간 좀 공격 전개를 할 때 좀 측면 위주로 좀 파고들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이제 최근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좀 크로스 비중을 높여서 이제 좀 공격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약간 이런 지금 공격 전개가 지금 크게 효과를 지금 못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공격 전개가 안 좋은 그런 우니온 베를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최근 3경기 지금 연속 무득점도 지금 기록 중이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 봤을 때 오히려 뭐 현재 지금 공격 전개는 좀 브라가가 더 지금 좋다 보니 브라가가 좀 더 공격에서 좀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최근 공격 흐름에 있어서는 우니온 베를린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브라가가 좀 더 좋은 득점 기회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자, 물론 뭐 이제 아무래도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데스리가, 그리고 이제 브라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포르투갈 리그에서 이제 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양 팀의 좀 리그 차가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지금 양 팀의 분위기가 많이 상반되어 있고, 그리고 전력 또한 그렇게까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약간 여러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원정이라고 해도 그래도 브라가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브라가 프랜스,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무승부 도전, 이 정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브라가 프랜스의 고배당으로 무승부. 자, 이렇게 이제 우니온 베를린이랑 이제 브라가의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잘츠부르크 대 이제 소시에다드. 자, 우선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잘츠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티어니가 결장인 상황이에요. 아이고, 오늘도 떼자님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양 팀의 결장자를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고, 우선 이제 잘츠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오스트리아 리그 1위를 기록 중으로 이번 시즌도 여전히 지금 우승 가능성이 높은 팀이라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 홈 벤피카 상대로 이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여전히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잘츠부르크라고 볼 수가 있네요. 물론 뭐 이제 그 벤피카와의 경기에서는 벤피카가 전반 이른 시간에 이제 한 명이 퇴장을 당했긴 했지만 약간 이런 수적 열세를 감안해도 잘츠부르크가 이제 굉장히 좀 좋은 경기력을 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좀 경기력이 이번 좀 소시에다드 상대로도 좀 보여줄 수 있을지가 좀 관건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도 최근 흐름이 좋습니다. 네, 지금 3연승 중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고, 이제 시즌 극초반과 달리 이제 공격에서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최근 지금 뭐 소시에다드가 뭐 3경기 기준 지금 8골을 뭐 기록하면서
거의 지금 뭐 공격 흐름이 좀 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득점력 또한 지금 폭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좀 양 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렸어요. 자, 물론 이제 잘츠부르크가 이제 홈에서 강하고, 그리고 이제 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가능성도 크긴 하지만, 현재 지금 소시에다드의 그런 물오른 경기력을 고려했을 때는 마냥 좀 잘츠부르크 입장에서 좀 쉽지 않은 경기가 될 수도 있다고 봐요. 네. 자, 다만 지금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이제 빌바오 상대로 홈에서 경기를 뛰고 3일 만에 이제 오스트리아 원정으로 넘어가 바로 지금 경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잘츠부르크에 비해 좀 체력적으로 열세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이동 시간이나 이런 것까지 고려했을 때는 체력적으로나 컨디션적으로 좀 열세일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점은 최근 지금 소시에다드가 홈에서는 좀 공격이 많이 살아났지만 원정에서는 아직까지 이번 시즌 멀티 득점 이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만큼 여전히 지금 원정에서의 공격력은 좋다고 보기 어려워요. 네. 그렇죠. 게다가 이제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홈에 비해 원정에서는 좀 득점 기회를 지금 잘 못 만들고 있죠. 네. 그러니까 약간 좀 홈과 원정에서의 그런 좀 차이가 심한, 공격에서의 좀 차이가 심한 그런 소시에다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뭐 지금 소시에다드가 공격이 좀 많이 물이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 원정 공격력은 솔직히 믿기가 좀 힘들고, 그리고 약간 좀 체력적으로의 그런 열세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이 경기는 그냥 승패보다는 약간 좀 고배당 잡이로 가져가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소시에다드의 햄무나 안 그러면 이제 무승부 중에서 하나를 골라가거나, 안 그래도 2.5 기준은 이건 언더 저득점 라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아무래도 현재 지금 소시에다드가 원정에서 멀티득점 이상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소시에다드의 그런 원정에서의 공격력을 고려하면은 좀 다득점보다는 좀 저득점 라인으로 좀 흘러갈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고배당으로 가져가실 분들은 햄무나 무승부 중에서 하나 선택하는 경기, 그리고 언어바로 접근하실 분들은 언더로 한번 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잘츠부르크랑 이제 소시에다드의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맨유 대 이제 갈라타사라이. 자, 일단 이제 맨유 같은 경우에는 최근 마운트가 복귀를 했지만 여전히 결장자가 많은 상황이에요. 일단 뭐 이제 루크쇼, 그리고 이제 리산마, 그리고 완비사카 등 좀 수비에서 이제 결장자가 많은 상황이죠. 네. 그러면서도 뭐 이제 안토니도 아직까지 지금 결장 중인 상황이고, 산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징계로 인해서 이제 못 나오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좀 전력 누수가 큰 그런 맨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갈라타사라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지금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제 맨유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 상대로 이제 홈에서 1대0 패배를 당하면서 여전히 지금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물론 이제 빅6 중에서 이제 최근 이제 첼시와 더불어 좀 경기력이 좋지 못한 그런 맨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이제 첼시 같은 경우에는 어제 풀럼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조금씩 지금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빅6 중에서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지금 첼시랑 맨유가 좀 많이 좋지는 못하다. 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갈라타사라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리그나 대회 가릴 거 없이 지금 10경기 이상 무패 행진 중으로 지금 기세가 굉장히 좀 무섭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리그 내에서 전반적으로 공수 밸런스가 지금 좋은 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뭐 갈라타사라이에는 지금 자하, 은돈벨레, 그리고 이제 이카르디, 그리고 지에으 등 나름 좀 대중적으로 유명한 선수들이 지금 많은 편입니다. 네. 자, 어쨌든 이 정도로 간략하게나마 이제 라인업 체크까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우선은 이제 갈라타사라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볼 점유율을 기반으로 좀 이제 플레이를 좀 진행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점유율이 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맨유 역시 지금 홈에서 점유율은 이제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 둘이 붙었을 때 어느 한쪽이 좀 압도적으로 점유율이 우세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갈라타사라이가 지금 잘 나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맨유와는 전력 차이가 좀 나고, 그리고 이제 원정이다 보니까 좀 고전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맨유가 뭐 아무리 지금 뭐 자꾸 좀 부진하고 있다고 해도 갈라타사라이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체급이 더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 점도 좀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승패를 본다면은 네, 그나마 좀 맨유 사이드를 보긴 하지만 최근 이런 맨유의 저조한 경기력을 고려하면은 이긴다고 해도 대승까지는 좀 다소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제 맨유 사이드. 다만 이제 현재 지금 맨유의 경기력을 고려했을 때는 배당 대비했을 때 이제 한번 핵무 도전해보는 경기. 네, 그리고 이제 2.5 기준으로 이건 다득점 라인 한번 볼게요. 오바. 그래서 이제 맨유 승, 핵무의 2.5 기준 오바.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펜하겐 대 이제 바이에른 뮌헨. 자, 우선 이제 코펜하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미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더리우트, 그리고 지금 나브리가 지금 결장 중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이제 노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즌 시작 전부터 계속해서 좀 부상이기 때문에 네, 따로 이제 언급은 네,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지금 양 팀의 좀 결정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우선 이제 코펜하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덴마크 리그 출신 팀으로 현재 지금 리그 내에서는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자국 리그 내에서는 여전히 지금 경쟁력이 그런 높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골 결정력이 기본적으로 좀 좋다 보니까 코펜하겐 같은 경우에는 득점 기회를 적게 만들어도 지금 득점력이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다만 이런 약간 코펜하겐이긴 하지만 이제 직전 경기 이제 미트윌란 상대로는 무득점을 하면서 좀 최근에 좀 공격에서 침체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펜하겐 같은 경우에는 좀 득점 기회를 좀 별로 못 만들다 보니까 이제 골 결정력이 좀 많이 안 좋은 날에 네, 그럴 때는 좀 공격에서 힘을 못 쓰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골 결정력에 따라서 이제 공격의 약간 그런 흐름이 좀 좌지우지 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코펜하겐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나마 지금 말씀드렸고, 이제 미넨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라이프치 상대로 이제 2대 0으로 좀 뒤지던 경기를 이제 2대 2 동점까지 이제 따라잡으면서 이제 지금 저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제 그 결과로 인해서 이제 좀 시즌이 시작하고 나서 계속해서 지금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여전히 굉장히 좀 막강한 그런 바이에른 뮌헨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네, 요 경기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전반적으로 뮌헨이 이제 높은 볼 점유율을 바탕으로 좀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뮌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공격 패턴이 다양하죠. 뭐 이제 기본적으로 뭐 침투다, 안 그러면 이제 컷백 등 좀 다양한 그 공격 패턴을 통해 좀 어느 정도 코펜하겐의 수비를 공략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뮌헨이 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좀 공격에서도 계속해서 좀 주도적으로 이끄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이제 코펜하겐 같은 경우에는 자기랑 이제 비슷한 레벨의 그런 팀들 상대로도 공격 기회를 지금 많이 만들지 못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격이 다른 이제 뮌헨이 상대다 보니까 좀 더더욱 공격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뮌헨이 원정이라고 해도 현재 지금 체급 차이도 너무 많이 나고, 그리고 경기력적으로도 좀 많이 우세하기 때문에 좀 뮌헨이 굉장히 좀 좋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네, 이거 바이에른 뮌헨 승. 그리고 요거는 네, 한번 네, 핸디론 마인 승. 네, 도전해보는 경기. 그리고 3.5 기준 요거는 언더 볼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언더를 보는 거는 코펜하겐의 그런 좀 공격력을 약간 좀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약간 좀 공격력이 좀 저조하다 보니까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좀 언더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에르빈의 승, 마인승의 3.5 기준 언더. 아이고. 자, 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랑스 대 아스날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이제 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 네. 그리고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주전 풀백 1명, 그리고 제 미드필더 1명이 지금 결장 중이에요. 일단 이제 팀버 같은 경우에는 좀 결장한 지 오래됐고, 그리고 이제 파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최근 라인업에 비교했을 때 지금 결장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외에 더 중요한 거는 사카와 지금 마르티넬리가 결장 의심인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제 사카의 약간 좀 출전 유무가 중요한 경기라고도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금 양 팀의 좀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랑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2연승 중으로 지금 좋지 못한 흐름을 어느 정도 전환시켰고, 그리고 이제 이전보다는 공수 방면에서 좀 나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현재 랑스가 여전히 지금 경기력이 좋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지난 시즌에는 워낙 좀 임팩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때와 좀 대비했을 때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그런 랑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번 시즌 패가 없을 정도로 현재 지금 기세가 매섭고, 그리고 원정에서는 지금 4연승 중으로 홈보다 오히려 성적이 더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현재 약간 좀 아스날의 기록을 봤을 때 원정에서 지금 4연승 중이고, 그리고 지금 4경기 연속 지금 클린시트를 원정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뭐 수비면에서 봤을 때는 원정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이는 그런 아스날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지금 양 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이게 지금 랑스가 홈이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좀 아스날과 좀 전력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랑스가 밀릴 가능성이 좀 크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스날이 좀 주도권을 가지며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랑스도 뭐 최근 공격이 어느 정도 살아나긴 했지만 지난 시즌처럼 지금 공격 전개가 좋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자, 그러니까 지금 원정에서 지금 계속해서 클린시트를 기록하는 아스날 수비 상대로 좀 공격에서 좀 막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네, 어쨌든 네, 이렇게 한번 이제 간략하게나마 이제 경기 양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우선 이제 아스날 입장에서는 다 좋긴 한데 이제 한 가지 고려 사항이라고 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만약에 사카가 이제 결장을 하게 되면은 좀 측면에서의 그런 좀 크랙 플레이가 잘 안 되면서 이전보다 좀 측면에서의 파괴력이 좀 덜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약간 좀 측면에서의 공격이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있다. 사카가 약간 결장할 시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지금 아스날이 더 우세하다 보니까 이 경기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아스날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아스날 승, 그리고 요거는 2.5 기준은 한번 네, 배당 대비했을 때 언더 도전해보는 경기, 네, 요 정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스날 승에 이제 2.5 기준 언더. 자, 요렇게 이제 네, 랑스랑 이제 아스날 경기까지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호벤 대 세비야 경기. 자, 일단 이제 호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한 명이 결장.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우선 이제 호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리그 내에서 지금 3연승 중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지금 공수 밸런스 또한 굉장히 좋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에레디비시 안에서는 페에노르트와 더불어 지금 가장 경기력이 좋은 팀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지금 호벤이고, 그리고 이제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해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다가 직전 경기 바르셀로나 상대로 이제 1대0 패배를 하면서 좀 아쉽게 무패 행진이 깨진 상태입니다. 네. 자, 하지만 그래도 이제 세비야가 확실히 이제 이전보다는 많이 경기력이 올라온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충분히 굉장히 좀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네, 이 정도로 지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네, 이렇게 한번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전반적으로는 이제 호벤이 좀 더 점유율이 더 우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양 팀 다 좀 측면에서의 그런 싸움이 뚠떼니님 좀 치열할 에드벌룬 것으로 봐요. 1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뚠떼니님 에드블러 1개 감사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좀 측면에서의 싸움이 좀 치열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네. 왜냐면 이제 두 팀 다 좀 측면 위주로 좀 공격을 좀 전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두 팀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는 좀 측면 싸움이 치열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보고, 다만 이제 세비야 같은 경우에 여전히 이제 홈에 비해 원정 경기력이 좋지가 못해요. 네. 그리고 이번 시즌 세비야가 아직까지 원정에서 승이 없을 만큼 원정 성적 또한 지금 좋지 못한 네,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팀 내 핵심 공격수인 그런 엔네시리의 결장도 어느 정도 좀 타격이 좀 있을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뭐 현재 뭐 이제 호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격 패턴도 다양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런 약간 다양한 공격 패턴들을 굉장히 좀 능숙하게 잘 이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비야가 지금 원정에서 호벤의 좀 공격을 억제하는 데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 이 양 팀이 좀 리그 차이가 난다고 해도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호벤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네, 호벤 승, PSV 승. 네, 고배당으로는 한번 네, 햄무 도전. 그래도 뭐 세비야가 대패까지는 솔직히 많이 당하진 않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고배당으로 도전하려면은 한 1.4 정도의 패배, 네, 이 정도로만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PSV와 이제 세비야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폴리 대 이제 레알 마드리드. 자, 오늘은 거의 뭐 메인 이벤트 경기죠. 가장 좀 기대되는 그런 경기 중에 한 경기고, 우선 이제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네. 지금 헤수스가 결장 중인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두 명이 결장 중이에요. 지금 이제 알라바랑 그리고 이제 밀리탕이 결장 중인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우선 이제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 지금 2연승 중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현재 지금 두 경기 연속 4득점을 하면서 지금 공격 흐름도 굉장히 지금 좋은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오시멘을 필두로 지금 크바르츠켈라 그리고 이제 폴리타노 등 공격에서의 지금 삼각 편대가 굉장히 좀 그런 막강한 편이고, 그리고 이제 후보에는 이제 프랑크푸르트에서 뛰어난 활약을 선보인 그런 린드스트롬까지 이제 있다 보니까 좀 벤치 자원도 만만치 않게 지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도 지금 현재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뎁스가 좀 두꺼우면서도 좀 알차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레알 마드리드 역시 최근 2연승 중으로 현재 흐름이 좋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무롤은 그런 지로나 상대로 원정에서 3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제 뭐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직접 뭐 지로나 상대로 지로나의 좀 측면 그런 공격을 완전히 좀 잘 봉쇄를 하면서 굉장히 좀 여유롭게 좀 승리를 장식했죠. 그만큼 현재 지금 레알 마드리드도 경기력이 지금 뛰어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비니시우스가 복귀를 하면서 공격진이 더 막강해진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상황이 좋은 레알 마드리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양 팀 다 이제 기본적으로 수비 밸런스가 좋으면서도 공격 전개 역시 지금 좋기 때문에 굉장히 좀 치열하게 약간 좀 싸울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양 팀 다 좀 어느 정도 좀 대등한 경기를 좀 펼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다만 저는 약간 이 점을 좀 고려를 한다면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나폴리보다 하루 덜 쉬고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원정으로 가서 3일 만에 경기를 뛰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체력적으로나 컨디션적으로 나폴리에 비해 좀 다소 열세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양 팀 다 좀 비슷하다고 봤을 때 약간 이런 좀 체력이나 컨디션적으로는 좀 레알 마드리드가 많이 좀 밀릴 수도 있지 않나 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 이런 요소를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레알 마드리드가 물론 되게 지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나폴리 홈에서는 나름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요거는 진짜 굉장히 좀 막상 막하라고 봐서 솔직히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진 않긴 한데 그런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으면은 그래도 이건 뭐 역배 받은 나폴리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이 경기는 나폴리 프랜승 한번 보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2.5 기준으로 오버 볼게요. 왜냐면 현재 지금 양 팀 다 공격이 물이 올랐기 때문에 요 점을 좀 반영했을 때는 또 다득점 사이드로도 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나폴리 대 레알 마드리드까지 마무리가 됐고 이제 마지막 챔피언스 리그 한 경기 남았네요. 인터밀란 대 이제 벤피카. 자 우선 이제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요 미드필더인 그런 프라테시가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볼로냐에서 좀 핵심 공격수였던 아르나우토비치가 지금 현재 결장 중인 상황입니다. 물론 뭐 이제 아르나우토비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인터밀란에서 뭐 주전으로 뛰고 있진 않아요. 네, 이제 서브로 이제 주로 기용되기 때문에 이 점은 조금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벤피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핵심 센터백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지금 안토니오 실바가 결장 중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정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볼 수가 있고 일단 뭐 이제 현재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세리에 A 내에서 지금 가장 그런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팀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서도 좀 전반적으로 지금 공수 밸런스도 좋은 그런 인터밀란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벤피카 같은 경우에는 이전 챔스 경기에서 이제 잘츠부르크 상대로 홈에서 이제 2대0 패배를 했지만 그래도 이제 여전히 리그에서는 6연승을 지금 기록하면서 좋은 경기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물론 뭐 이제 잘츠부르크전에서 이제 홈에서 2대0 패배를 한 거는 나름 좀 충격적이긴 하지만 이제 전반 10분에 이제 벤피카가 이제 선수 한 명이 이제 퇴장을 당하면서 좀 수적 열세로 인해서 좀 지게 된 케이스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퇴장 변수가 좀 있었다. 네, 이 정도로 지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 경기도 이제 경기 양상을 이제 간략하게 봤을 때 자 양팀 다 이제 기본적으로 볼 점유를 기반으로 이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뭐 어느 한쪽이 압도적으로 뭐 점유율이 우세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좀 나름 좀 비슷한 좀 점유율을 좀 가질 수도 있다고 보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홈에서 인터밀란이 좀 주도권을 가지며 좀 경기를 좀 조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좀 홈에서 인터밀란이 좀 더 우세한 그런 면모를 보일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벤피카 같은 경우에는 최근 챔스 경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잘츠부르크 상대로 이제 전반 초반에 좀 수비수 한 명이 퇴장을 당하면서 이제 수적 열세로 졌기 때문에 좀 이번 경기에서 또다시 퇴장만 좀 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의외로 좀 인터밀란 상대로 좀 크게 밀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네. 왜냐면은 지금 최근 잘츠부르크 상대로 진 경기를 제외하고는 이제 벤피카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지금 압도적인 경기력을 바탕으로 이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이런 약간 현재 흐름이라고 보면은 좀 인터밀란 상대로 좀 나름 잘 싸울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홈인 인터밀란 사이드를 보지만 인터밀란이 지금 현재 벤피카 상대로 좀 대승까지는 다소 어렵지는 않을까 한번 또 이것도 생각을 해봐요. 네.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인터밀란 승. 네. 그리고 한번 고배당으로는 핵무 도전.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2.5 기준은 언더 보는 경기. 네, 요 정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밀란 승, 이제 햄무의 2.5 기준 언더. 자, 네,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챔피언스리그 8경기 분석이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의 경기 이제 몇 가지를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외의 경기는 이제 아챔, 네, 아시안 챔피언스 리그 위주로 한번 네,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제 가와사키 대 이제 울산현대. 네, 요거는 이제 울산 프랜승 쪽 보고, 어느바 같은 경우에는 네, 굳이 본다고 하면은 오버사이드 본 경기. 네, 이렇게 네,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산둥타이 대 이제 요코마리. 네, 요거는 이제 요코마리 프랜스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 그리고 이것도 이제 어노바 같은 경우에는 오버사이드 보는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사지마 대 이제 아릴랄. 네, 요거는 아릴랄 승. 뭐 핸디로는 이제 1마인까지도 한번 보는 경기. 그리고 여기 이제 기준점이 3.5 기준인데, 네, 요건 한번 언더 보도록 할게요. 아릴랄 승, 마인 승에 3.5 기준 언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아침 경기. 알파이아 대 이제 파르타코. 네, 요거는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 알파이아 승, 고배당으로 한번 햄무도전. 그리고 어누바 같은 경우에는 이건 언더사이드 볼게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그 외의 경기, 아시안 챔피언스 리그 4경기까지 전부 다 알아봤습니다. 자,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분석 방송은 전부 다 이제 마무리가 되었어요. 네. 이제 분석이 이제 괜찮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쿠쿠샤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쿠쿠님 별풍선 50개 감사드립니다. 지금 바로 이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제 지금까지 끝까지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